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풀 유님 안녕하세요. 량량량님 네 반갑습니다. 토크오브 제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라이브에서는 신유형 일단 뭐 바뀐 지 한 달 정도 되긴 했지만 신유형 파트별 학습 방법 그리고 필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토스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방학이니까 점수를 또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예전에 그 준비 시간이 없는 파트들, 준비 시간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것들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까만 콩 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하반기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톤스에 관심이 많아요. 자,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라이브의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현장 강의 5만원 할인 쿠폰, 그리고 신유형으로 그 새롭게 개정된 인강을 하루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이제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4일을 더 보실 수 있어서, 후기 작성하시면 총 5일 동안 보시는 거니까 맘먹고 하시면 인강 가지고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두 분을 추첨해서 콤보북 새로 나온 거 친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대잔치예요. 선물 대잔치. 자, 코코프림님, 슬픈 낙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네, 설명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생기시면 여기 창에 띄워주세요.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할게요. 훈훈 S님, 헬로우. 네, 우리 구면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파트별 학습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어려운 파트인 파트 3, 5, 6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 꿀팁을 오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훈에스님 하이. 파트 1은 변함이 없죠. 그치만 네, 이제 토스를 준비하신다면 공부를 하실 테니까 파트 1은 지문을 읽으시는 파트고 총 2문제 나오잖아요. 얘는 사실 부담이 없단 말이죠. 부담이 없어요. 왜? 있는 걸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슈는 내가 틀렸어도 틀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만점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 감점 포인트를 찾아주셔야 돼. 얘를 잘 완벽하게 읽는 게임이 아니라 지문에서 감점 포인트를 잡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으시는 게 아니라 지문 딱 뜨자마자 감점 포인트 여기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또 첨삭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학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일단 녹음을 많이 하십니다. 그쵸? 읽고 녹음하고 내 거 들어보고 뭐야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어색해 이러고 다음 문제 또 풀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거 녹음 들어보시고 바로 그 모범 답변 mp3를 들어서 비교를 하시면 내가 틀린 부분이 잡힐 거예요. 내가 틀린 부분이,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어를 내가 representative 이렇게 읽었는데 음원을 들어봤더니 representative 이러더라. 그러면 이제 발음, 강세 등이 좀 잡히겠죠. 감점 포인트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파트 1은. 파트 1을 읽으시면서 네, 아무도 필기 안 하시죠. 파트 2, 이게 지금 좀 이슈인데 사진 묘사하시는 거. NCS 부시저님, 네, 안녕하세요. 취취취뽀님, 힘내숑님, 네, 많이 들어오셨다가 막 나가셨다가 지금 난리 났어. 네, 자, 여러분 파트 2는 우리가 사진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손에 필기할 수 있는 용지랑 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사진 묘사를 할 때 준비 시간이나 답변 시간에 필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 내 맘이죠.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일단 연습이 많이 된 상태라면 파트 2에서 필기하시는 걸 비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준비 시간에 뭐 써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답변 시간에는 내 눈은 사진에 멈춰져 있지 그 필기한 거를
그렇지. 사진 보느라 필기한 거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적어놓고는 안 보는 거죠. 물론 정리 자체를 하실 때 준비 시간에 적으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서 시험장 가서 필기하면서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가셔서 그럼 답변 템플릿이라도 써놓는 게 낫겠죠. 근데 파트 2 답변 템플릿도 안 해보고 갔으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또 온라인 상에서도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필기를 해라, 필기를 하지 말아라,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일단 필기를 좀 하고 싶다라면 필기를 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 결정을 초반에 하신 다음에 내가 결정한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 맞아요. 답변할 때 사진 보느라 바빠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파트 2 얘기하고 있지만 파트 6 끝난 다음에 이제 걷어가시잖아요. 걷어가거든요. 스크래치 페이퍼를. 필기할 수 있는 종이를. 거의 다 백지예요. 네. 왜냐하면 연습을 하실 때 내가 필기하는 연습을 안 했다면 그냥 내 앞에 종이펜이 있을 뿐이지 걔한테 도움 많이 못 받아요. 네. 베이비주님, 하이. 지혜 문어님. 지혜님 문어를 좋아하시나? 자. 해서 필기는 내가 결정할 것이고, 사진 묘사의 핵심은 묘사 순서를 잘 잡으시는 거. 아, 일단 이 사진은 플라워샵에서 찍혔구나. 내가 맨 처음 보이는 건 many people이구나. 그 다음에 나는 요거 묘사하고 뒤에 다 묶어서 한 번에 끝내야지. 요렇게 1번, 2번, 3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묘사를 하신다면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퍼즐가 생기겠죠. 아하, 신토스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필기는 파트 1 준비 시간부터 가능한가요? 여러분. 저희가 일단은 시험장에 가면 OMR 답안지 작성을 합니다. 이것저것 기밀유지 서약서를 쓰죠. 뒤편이 이제 필기 하시는 부분인데 시험 시작하기 전에 몇 글자라도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럼 뺏어가요. 시험이 시작하는 딱 그 순간부터 내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내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가져가십니다. 내가 내 답변 듣기 전에. 네. 가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시험을 딱 응시하시는 그 시간에만 우리가 필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파트 1 준비 시간부터 가능한가요? 일단 yes. 네, 묘사 순서 잡는 연습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한 달이나 됐기 때문에 시험장에 조금 더 정돈이 됐더라고요. Part 3 질문에 답하시는 파트죠. 누가 우리에게 전화해가지고 질문 3개 하는 파트. 네, 여기 질문 주셨는데 그거 조금 이따 답변해 드릴게요. 4번, 5번, 6번. 예전엔 준비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3초씩 생겼어요. 4번, 5번, 6번. 일단은 예전에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begin preparing now, 삐 하면 답변을 하십니다. 준비 시간 3초 동안. 답변하다가 답변 끊기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현장 강의에서 파트 2 수업을 했는데 파트 3 수업을 했는데 3초 동안 말 안 하는 연습을 초반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3초를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begin preparing now, 삐 할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해야겠다를 계산하시는 거. 일단 그 습관이 필요하시고 6번을 잘 대비하시기 위해서 질문의 취지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30초를 채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 소스, 저는 그걸 콤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많이 챙겨가셔야 하고, 오늘 숙제로 40세트 내드렸어요. 40세트 읽고 키워드 암기하고 내일 또 반복 연습하고 숙제하고 그 정도 연습을 해주셔야 좀 해결이 되는 파트라, 광범위한 주제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파트 3 문제를 좀 많이 보고 가셔야 돼. 혜진 하트님, 선생님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이 내용을 한 3번 반복해도 괜찮은가요? 왜 반복하죠? 후방에 있는 것을 3가지를 내가 묘사를 할 거라면 in the background 한번 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죠. also, and 이렇게요. 네. 존스님, 존신아님, 눈깜빵님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창에 적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화 참여하신 분들께는 콤보북 2권 2분 뽑아서 콤보북 공짜로 드릴 거예요. 왼쪽, 오른쪽, 뒤쪽 이렇게요. 네.
On the left, there is something. On the right, 묘사하시고 in the background. 네, 그렇게 묘사하시면 되죠. 뭔가 궁금하신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님 하이. 네, 오케이. 그리고 part 4, 얘도 마찬가지로 없던 준비 시간이 3초씩 생겼죠. 질문을 얘는 듣고 7번, 8번, 9번 질문을 들으시고 여기 있는 정보를 바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 3초 후에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에 답변하지 마시고 3초 동안에 정보 정확히 찾은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지 계산을 해주세요. 제가 하도 이걸 강조했더니 또 수업 시간에 어떤 분께서는 3초 동안 말하면 감점이에요. 감점은 아니죠. 네, 감점은 아니에요. 어차피 답변 시간만 녹음돼서 전송되니까. 네. 아, 반복되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까 봐서요. 사용하는 어휘의 범주가 제한적이다는 실점 요인입니다. 네. 파트 2를 묘사를 하시면서 I can see something 이거 한 6번 했다. 만점은 어려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다들 토스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반기가 코앞이에요. 파트 6,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질문이 해석이 안 될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Nice question. 네. 질문이 굉장히 짧게 나올 때도 있고 요즘 파트 3도 마찬가지고 파트 3이나 6에서 질문이 한 3줄 이렇게 나와버리면 답변은 시작이 됐는데 난 뭔 질문인지 아직도 몰라.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때 솔루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질문 해석이 안 됐으면? 일단 사람은 답변 시간이 시작이 되면 다급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말이 답이 될까? 아닐 확률이 높죠. 문제 해석을 못했는데 어떻게 답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를 내시면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Well, let me think about that. Well, I think it's a tricky question. 뭐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눈은 얘를 읽는 거지. 질문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더라도 10초를 버리더라도 정확히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맞죠.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되겠죠.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네네, 그렇군요. 혜진님 궁금하신 게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파트 3 아이디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 TJ님. 네. 파트 3 문제 길 때 문제 그대로 읽는 것보다 바로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팁으로 드렸던 말씀이에요. 네. 좋지요. 왜냐면 6번 같은 경우는 30초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데 질문이 길어요. 근데 또 질문 카피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그대로 쫙 다 카피하고 I have some reasons. First 이랬는데 막 17초가 있고 구체적으로 내 그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를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질문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나는 이걸 선호해. 아니면 나한텐 이게 제일 중요해. 요런 답변 틀을 미리 준비해 가셔야 돼. 갑자기 수업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For me, A is most important. 요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Do you pref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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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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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I prefer something 해서 그 핵심을 전달하시는 게 좋죠. 냥냥냥님 저 발음 잘한 것 같아요. 냥냥냥님 30초보다 말이 많이 말하게 돼서 중간에 말하다가 잘려도 괜찮나요? 그 만점 기준에 완성도가 있습니다. 완성도라 하면 답을 다 들었을 때 내용이 충분하고 이 내용을 다 전달을 해야 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말을 하다가 잘렸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만점인지 아니면 뭐 실점 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말하다 끝에 좀 잘렸어요. So these are the reasons 이런 거 하다 좀 잘렸어. 근데 그분은 별 의미가 없죠. 녹음된 걸 다 들었을 때 내용이 충분히 잘 전달이 됐다면 말하다 끊겨도 200점도 나옵니다. 저도 말하다 끊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너무 깡통하게 잘 시간을 맞춘 거야. 28초쯤에 So this is why 이러고 끝냈는데 들었을 때 내용 자체가 불충분하다면 그건 이제 만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안에 어떤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지 말하다 끊겼다고 해서 반드시 실점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니소님 감사합니다. 냥냥냥님 그래서 해결되셨어요? 혜진님 주로 몇 줄 정도 말하는 게 좋을까요? 몇 번에서? 네. 혜진님 몇 번에서에 대한 답변을 써주세요. 자,
파트 4도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 준비 시간 3초 동안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파트 4의 학습 방법이라면 표가 딱 뜨면 여러분 시험장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Begin preparing now. 삐 이러면 사람들이 뭐부터 할게요? Annual National Fitness Convention. 제목을 읽어요. 제목을 왜 읽어? 네.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정보는 고유명사, 이게 정말 진정 어떤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의 타입이 뭐냐. 아, 컨벤션이구나. 이렇게. 딱 보고 컨벤션이구나 1초면 돼요. 입으로 뱉으실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 쭉 읽고 있다는 거는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연습 많이 하면 사람이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7번 이거, 8번 이거, 9번을 막 훑어요. 이렇게. 9번은 공통정보 2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눈을 쭉쭉 내리면서 뭐 워크샵이 2개다. 그러면 9번으로 워크샵 다말해줘를 물어보겠구나 해서 처음부터 정독하시는 습관을 버리고 7, 8, 9를 찾으시는 문제를 예상하는 그 습관을 들여주시면 파트 4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혜진님, 주로 몇 줄 정도 말하는 게 좋을까요? 몇 문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파트 3은 4번이랑 5번은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셨다면 한두 문장으로도 만점이 가능하시고, 6번은 문장 수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만점으로 가까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간을 꽉꽉 채워주세요. 네, 답변을 구체적으로. 뭐 시간만 채우면 다고 해서 점수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자, 1, 2, 3, 4보다 중요한 5랑 6, 여기 몇 줄보다는 정확한 답. 네. 맞아요. 양보다는 내용의 취지에 맞는 내용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파트 6 아이디어가 너무 안 떠올라요. 저도요. 파트 6 아이디어 여러분, 나의 순발력을 제발 탓하지 마세요. 내 전공 과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잘 대답 못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파트 6는 광범위한 주제에서 질문이 출제가 되는데 내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할 말이 없죠. 평소에 생각을 내가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생각이 없거나 순발력이 약한 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 준비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안 떠오르고요. 아이디어는 잘 11번 문제를 많이 보고 가셔야지. 문제를 보자마자 갖다 쓸 아이디어가 2개가 있어야 승산이 있어요. 레벨 7 이상을 타겟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네, 내가 연습했던 문제를 만나야 승산이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게 중요한 거군요. 네, 만점을 위해서라면. 혜진 하트님은 레벨 6를 목표로 하신다면 구체성까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맞는 말만 하시면 돼. 내용의 취지에 맞는 말. 그게 어려워요. 갑자기 펄 6 얘기가 나와서 이 한마디만 하고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문제가 워낙 광범위한 주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 보시면 기본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가지고 왔어. 맨날 뭐 40개, 50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언제 다 봐. 게다가 저는 2주 토스가 아니고 5일 토스인데 그쵸? 방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거를 직접 자료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연습만이 살기. 근데 무슨 연습? 반복 연습. 파트 6 50개 정도 준비하면 기본.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기본 연습도 안 하고 가요. 그래서 50개 연습하셨다면 여러분께서 시험장에서 문제 많이 보신 분 될 거예요. 7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번 6가 나옵니다. 파트 5와 6의 점수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네, 4점대 이상으로. 오케이. 파트 5는 LC를 들으시고 45초를 준비하신 다음에 1분 동안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화를 하시는 거죠. 파트 5는 파트 6랑은 특성이 달라요. 파트 6는 아이디어만 생각나도 땡큐베리 감사해요. 근데 파트 5는 파트 6에 비해서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훨씬 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콤보 잘 외우고 하면 웬만하면 LC만 잘 알아들었다면
네, 해결책을 제시를 할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레벨 5도 일단 해결책을 제시는 한다는 거죠. 점수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일단 뭐 유창성, 뭐 문장력 이런 것까지 가시기 전에 내 답변 안에 LC에서 나왔던 로우 데이터를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좀 섞어주시면 연계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어떻게 자동차 쇼 할 건데 공간이 부족해야 자동차를 다 디스플레이를 못 하겠어. 이 상황에서 아 맞아 콩부에서 외웠어. 큰 공간 빌리자. 큰 공간으로 뭐 대체하자. 이거 생각이 났어요. I think we should rent a big place. 요렇게 우리 큰 공간을 빌리자 얘기하는 거랑 아 그러면 그 신청하신 분들의 자동차를 모두 다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큰 공간을 근처에 찾아서 그쪽으로 장소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AC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섞어서 답변을 구체화를 해주시면 연계성이 높아져요. 파트 5는 그게 생명이에요. 혜진님도 잘 들어주세요. 세븐 타겟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파트 5도 50개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 40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 파트 5랑 6는 얘 뭐 40문제 했고 얘 50문제 했어요. 얘는 그래도 좀 불안불안해요. 아주 신생아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 근데 파트 5는 40개를 하셨다면 거의 뭐 90% 이상은 비슷한 문제를 만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5는 완성도를 높여주셔야 돼요. 40개를 내가 연습을 했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겹친다. 그럼 비슷한 걸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겠죠. 그때 이제 완성도가 올라가고 그때 점수가 올라가죠. 얘는 파트 5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 자체를 내가 이미 잘 말할 수 있게 연습이 된 상태로 가셔야 승산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짧게 아이디어 2-3개를 말하는 것이 좋은지 부연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은 매주 나와요. 왜냐면 이 질문 왜 나올까요? 답변이 이만큼 써 있는데 내가 이제 싱크 안 맞음? 답변은 이만큼 써 있어요. 나는 답변 갖고 공부하니까 60초 딱 하고서 막 연습했는데 이유 하나를 거기 써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고 and second 이랬는데 60초 삑 끝나버리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하나를 그냥 길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2개를 깡통하게 잘라서 가나? 네. 정도라는 게 있죠. 정도. 한 가지를 길게 얘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말을 잘했을 거냐? 일단 그것도 모르고 2-3개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 자체가 뭐 얼마나 명확하고 다양한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만점 기준을 보면 아이디어를 여러 개 제시한다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예요. 예를 들면은 한 가지 해결책을 하시더라도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이 아이디어 자체를 구체화를 잘 하셔서 3-4문장으로 디벨롭을 했다면 그건 다양한 아이디어죠. 방향은 하나지만 그쵸? 근데 아예 다른 해결책을 내가 뭐 2개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너무 짧다면 얘는 당연히 이제 구체성이 아쉽기 때문에 만점이 잘 안 만점 당연히 안 나오겠죠. 파트 5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완성도가 높아야 좋네요. Yes, 맞아요.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트 5와 6 진짜 내가 요번에 토스 끝낸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파트 5가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더 쉬워요. 쉬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이 더 적기 때문에. 싱크가 잘 안 맞아요? 저도 안 맞는데 그냥 소리만 듣고 있어요. 저도 안 맞아요. 싱크가 안 맞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커비에서 산 토스 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최신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내용 자체가 일단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책을 활용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바뀐 부분을 인지는 하셔야 되겠죠? 우리 혜진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 아무래도 책을 가져가실 듯? 네.
우리 적극적으로 대화 참여하시는 분 2분 뽑아서 책 무료로 드리기로 했잖아요. 신유형에 맞춰서 새로 업데이트된 책이에요. 그래, 파트 5 필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3000% 빠졌네. 안 맞긴 한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시험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컨텐츠를 활용을 일단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필기로 좀 넘어가서 들으면서 필기 금지라고 써야죠, 여러분. 와, 그 77,000원을 내가 결제한 상황에서 시험장에서 열심히 시험 보죠. LC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필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필기는 우리가 왜 할까요, 여러분? 그냥 토스 다 떼어놓고 필기 왜 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 안 적으면 까먹으니까. 잊어버릴까봐 기억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시는 거죠. 파트 5 LC가 한 1분 정도 됩니다. 1분 전후에요. 만약에 문제 파악을 내가 잘 못했다라면 아까는 잘 들었는데 까먹는 거 아니에요. 까먹는 게 아니라 문제 파악 자체를 못하신 거지. 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구조 파악을 못했다던가. 정말 면밀하게 집중을 하셔서 지울 부분 지우고 남길 부분 남기고 선별적인 듣기를 해주셔야 LC를 문제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필기? 어이구, LC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절대 필기하지 마세요. 네, 이 정도면 전달됐죠. 방해만 받으실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LC가 딱 끝났어요. So call me back with your plans for blah blah blah. Bye 하고 끝났어. Begin preparing now. beep. 이때는 필기를 하셔야 돼. 방금 내가 이제 LC를 쭉 끝까지 들었죠? 문제 핵심 단어를 잡는 연습을 수업 시간에 합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핵심이.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 이 1분짜리에서 단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단어를 적으시고 답변 템플릿은 입에 이제 붙어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얘는 문제인식 끝난 거죠. 그러니까 LC 끝나자마자 문제인식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해결책, 맞아, 그때 콤보로 배운 거 이거랑 뭐 안내공지 콤보랑 뭐랑 하면 되겠다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안내공지 콤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나만의 시그널, 예를 들면 뭐 안내공지 아니면 inform 이런 단어를 하나 쓰는 거죠. 단어. 그래서 내 필기장에 딱 듣자마자 동사 하나, 이게 이제 문제인식이 될 거고, 해결책 1, 해결책 2 여기 단어 하나씩만 써두고 이 단어를 보고 안내공지를 할 거야. 내가 안내라고 썼어.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I think we should inform about this issu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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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쭉 뱉을 수 있게 연습이 된 상태로 가셔야 돼요. 참여 혜택 버튼은 방송이 끝나고 생기나요? 톡커비 플러스 친구 아래쪽에 메뉴 하단 메뉴 보시면 참여 혜택 받으신 링크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서 현장 강의 5만원 할인 쿠폰, 그리고 인강 하루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후기 쓰시면 4일 더 드려서 총 5일 동안 인강 보실 수 있으니까 5일 몰아서 하시면 인강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2분 교재 공짜. 네, 싱크 맞아요. 오케이, 갑시다. 하여, 네, 잘 아까 위에 정리해 주셨어요. 네, JIIIN 님께서 LC 끝나자마자 핵심만 적고 해결책도 줄줄이 쓰고 앉아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막 쓰다가 갑자기 begin speaking now, beep, 혹 이렇게 돼요. 그렇겠죠? 왜냐면 쓰면 눈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돼. 딱딱 쓰고 보면서 시계 계속 확인하면서 입으로 연습. 그렇게 싱크 맞아요. 네. TJFD something님, 필기가 가능해지면서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을까요? Not yet. 네, 아직. 계속 예전에 그 레벨 7 이상의 포션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 어려워지지 않았고 내용 바뀌지도 않았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준비 시간도 늘어났고 필기도 할 수 있어서, 또는 뭐 응시자들의 평균 영어 실력이 더 좋아져서, 아니면 교육의 질이 향상이 돼서 사람들이 점점 잘 보기 시작한다면 난이도는 조정이 되겠죠. 변별력 유지를 해야 하니까. 오케이. 마디니님 안녕하세요. 랄랄라님, 호행님,
간만이님. 오늘은 아이디가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건 없네. 저번에는 재밌는 게 되게 많았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 줄줄이 필기하면 절대 안 된다. 파트 5. 말씀드렸고, 파트 6는 질문을 보자마자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 쓸 아이디어가 연습이 돼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 의견이 바로 기울어집니다. 이 질문 보면 Do you think school teachers should give children playtime during school?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놀이 시간을 줘야 될까요? Relieve stress. It's a good way to help them focus better.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장착이 돼 있다면 당연히 이제 yes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줄줄이 문장 쓰는 거 절대 안 되고, 이 아이디어 까먹지 않게 relieve stress. 아니면 화살표 등등 쓴다던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애들이 포커스를 잘할 수 있다. 요 정도 써두시면 그 다음 순서가 생각이 나겠죠. 내가 본문에 만약에 4문장 정도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순서가 이제 생각이 나겠죠. 막 정신없이 말하다 보면 아까 생각났던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이름 불러놓고요. 철수야, 잠깐만, 나 방금 뭐 말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깜빡하지 않게 역할할 수 있게 조금만 써주세요. 근데 필기 도구가 있어도 쓸 그 키워드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쵸? 키워드를 빨리 우리가 많이 외워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 오늘 현장 강의 같이 듣는 분들께서 숙제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4번이랑 5번 15초짜리는 연습을 하시면 점수가 빨리 올라가고, 5번 같은 경우는 Y를 물을 때도 있지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배점이 작아요. 그래서 6번은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 30초짜리. And why? 맨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놈의 why를 연습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질문 하나 보면 너네 동네에 야외 동호회 만들면 인기 많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기출 문제집에는 답변이 한 6문장, 7문장 이렇게 적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여기는 굉장히 짧게 적혀 있죠.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긴 답변을 내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동호회 인기 많을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해. 그리고 같이 놀면 재밌잖아. 그러면 같이 놀면 fun. 우리 동네 사람들, my neighbors가 outdoor activities를 좋아해. 시험장에서 요거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본 실력에 따라서 문장력은 차이가 나겠지만 적어도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써있던 걸 쫙 줄여놓으면 뭐가 편할까요? 암기가 편하겠죠. 광범위한 문제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내가 할 말이 있는 상황이 되죠. 그 상황에서 내가 반복 연습을 얼마나 독하게 해줄 거냐, 그게 이제 점수를 얼만큼 올릴 거냐를 좌지우지하겠죠. 파트 5, 6 준비는 최소 40개는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한 문제량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구하실 수 있고, 요즘 무료 자료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카페 등등에도 문제는 많이 있을 거예요. 답변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실전 문제집도 있죠. 시험 수업료 때문에 시험 신청비, 시험을 확실하게 공부한 뒤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자꾸 시험을 미루게 될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 몇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목표 점수, 나는 그 목표 점수를 찍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연습이 되어 있는가. 근데 그거를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첨삭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충분히 지금 가도 레벨 6가 나올 텐데 걱정하시면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번 주 가서 아무리 말씀을 잘 하셔도 내가 봤을 때는 7이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종강했으니까 한번 봐볼래요. 이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마냥 미루시는 건 좋지 않고, 시험장 가서 한번 보면은 다음 주에 결과 알 수 있겠지만 돈이 되잖아요. 77,000원이. 네. 키워드랑 답변 외울 때 통문장으로 다 외우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No. 여러분 보통 내가 이제 이거를 외우려고 집에서 숙제를 딱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Many people in my town enjoy outdoor activities. many people이 우리 동네에 사는 many people이 outdoor activity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품사로 얘기하자면 명사가 남죠. Many people이 outdoor activity를 좋아한다. 내가 이제 문장을 말하려고 했어. 근데 many people outdoor activity가 만약에 머릿속에 이렇게 동동 떠 있다. 그럼 뭐가 없는 거냐면 동사가 없는 거죠. 동사가 얘는 지금 쉬우니까 네. enjoy 아니면 like 해서 청크로 외우세요. 주동을 잡지 말고 주어는 사람으로 잡으면 제일 편하고 enjoy outdoor activities 누가? 동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문장까지 잘 빠지죠. 명사만 챙기시면 이제 문장이 좀 부서지겠죠. 구 단위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너뛰어버리던가 내 마음속에는 문장이 있는데 나는 문장을 못 말하고 단어들만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문장을 다 외우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하면서 답변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Yes! 네, 어쩜 이렇게 똑똑한 말씀이. 근데 그놈의 반복 연습이 힘들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내가 문 딱 닫고 토스 공부 지금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녹음했어요. 삐 하고 끝났어. 잘 안 되네.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돼요. 그러면 빨리 다음 문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안 되는 거죠. 해보고 안 되네. 다음 거. 이거는 아까 뭐 했던 거라 좀 쉽나? 뭐 이렇게 되겠죠. 한 문제를 반복해 주셔야 돼. 그럼 그거 어떻게 다 하냐? 그 많은 문제를 초반에는 속도가 느린데 나중에 가속도가 확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 하는 문제 잘 안 됐어요. 3번 반복했어. 그 다음은 2번 반복했어. 그 다음도 3번 반복했어. 4번째 문제를 딱 만났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걸 갖다 쓸 수 있는 걸 만났어요. 겹치기 시작해요. 그럼 걔는 굳이 몇 번 반복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후반부에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빨라지세요. 동의합니다. 여러 답변을 준비하기보다는 임팩트 있는 답변들을 만들어서 계속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임팩트 있는 답변이라. 일단 아이디어 자체를 각지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각지게라는 건 명확하게 내가 생각이 날 수 있게 애매모호한 거 말고. 하반기 화이트.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또 43분이네요. 콤보북을 2권을 무료로 드릴 분을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데 한 분은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네, 적극적으로 지금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교재 무료로 드릴 거예요. 얘는 30초짜리가 이 정도 되는 거고 파트 5 같은 경우는 문제가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결책 이렇게 여기 좀 지금 자세히 보기가 어려운데 핵심 아이디어는 볼드 제로 그리고 구체화 문장 제가 숙제 내드릴 때 항상 말씀드려요. 레벨 6 130만 딱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2문장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핵심만 명확하게 2문장을 말씀을 하시거나 2문장밖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레벨 5와 6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파트 5가 말을 막 하긴 하는데 정확한 아이디어가 한 개도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얼추 좀 걸쳐 있던가 이렇게 소량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파트 5는 문제가 많이 겹치니까 지가 알아서 구체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LC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오케이 집중해 주세요. LC가 잘 안 들려요. 듣다 보면 멍해져요. 제가 LC 실력이 너무 약해요. 집중력이 약해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1분짜리 LC를 다 듣고 내가 everything 다 이걸 기억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문제 안 잡힙니다. 보통 어디가 머릿속에 남냐면 앞부분이 남아요. 앞부분에 한 15초, 20초 상황. 근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 있는 단어 한 개만 잡으시면 돼. 그럼 문제인식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 이미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내 귀를 그냥 막 이렇게 스쳐가고 있어요, LC가. 그럼 이제 망한 거죠. 지우면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이게 지금 불필요한 정보야. 그러면 듣고 지우고 듣고 지우고 듣고 지우고 problem 이렇게 듣고 지우고 해결 방향 이렇게 지우시면서 듣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지우고 뭐고 나는 그냥 아예 안 들려. 그런 분도 계세요. 너무 오랜만에 영어를 하신다던가. 그런 분들은 일단 지문을 읽으시던 어떻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신발 가게 공사할 건데 고객들이 불편할까봐 걱정이야. 요걸 한글로 내가 읽고 저 LC를 듣는 거랑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LC를 영어를 듣는 거랑 이해도가 달라요. 그 말인즉슨 정말 약하다면 한글로 써있는 거라도 빨리빨리 읽어놓는 거죠. 그리고 많이 들으셔야 하고 구조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면 아 요쯤에 지금 핵심이 있구나가 알아서 잡히게 됩니다. 저도 준비 안 된 문제 나왔을 때 팁이 궁금해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얘도 이제 파트 6. 네, 키워드 게임이다. 이제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파트는 사실 파트 6죠. 내 의견 얘기해야 되는데 의견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당황을 하면 내가 연습했던 거 갖다 쓸 수 있는 뭔가 뉘앙스라도 비슷한 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갖다가 그냥 외운 거 말했어요. 그거는 말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지 말. 빵점 기준이 그거예요. 무응답을 하거나 아예 연관성이 없는 얘기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천천히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사실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예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기보다는 갈팡질팡 한다거나 어려운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말로 잘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질문을 보고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전달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문장이라도 맞는 말을 하시는 게 그때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을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게 많이 외워가야죠. 키워드 여러분 저 40문제 50문제 어떻게 연습하게요? 외워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뭐 연습을 좀 하고 오시겠죠. 그 다음에 40분 동안 페어워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또 해요. 그 정도를 반복하시고 가시면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1번부터 12번이 다 죽도록 어려운 세트도 없거니와 다 쉬운 세트도 없어요. 그 중에 내가 연습한 게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원래 평소에 하던 것보다 말을 잘하실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겠죠. 준비가 안 된 문제들은 정말 당황해서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무응답하시고 막 욕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진짜로 답답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요. 걱정하면 뭐 어떡할 거야. 키워드 안 외워가면 당연히 그 시험장 가면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겠죠. 오케이. 외우고 연습하는 것만이 살 길이군요. 그렇죠. 키워드를 외우고 키워드 중심으로 네 문장으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되게 어려운 문장으로 연습하면 시험장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간단한 문장으로 아니면 난 영어를 잘해. 그러면 사실 키워드만 있으면 말씀을 잘 하시죠. 시험 보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시험이 그렇죠 뭐. 시험 보고 굉장히 뿌듯하기란 힘들어요. 시험 보고 나서의 나의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독하게. 그리고 토스 공부하시면서 이제 파트 5, 6 진도 나가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무도 쉽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토스 아무도 쉽다고 안 했어요. 토스 안 쉬워요. 쉬운 파트가 섞여 있는 것 뿐이지 파트 5, 6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서 징징댈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부셔갈 건가 계획을 잡고 독하게 접근해 주셔야 돼. 어차피 봐야 할 거라면 어학시험 필요하니까 어학 점수는. 네, 혜진님 이제 슬슬 선물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리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독학이든 뭐 학원이든 빨리 토스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첨삭을 받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방학 특별반을 제가 개설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학원에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 하루만 오셔가지고 파트 5랑 6가 어렵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있죠. 키워드 뭐 50개, 40개 걔네를 그 자리에서 같이 외우고 연습하고 저는 계속 이제 현장에서 돌면서 1대1로 피드백을 드리고 그런 특강을 할 거예요. 그 특강,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특강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하는 그 특강과 스터디랑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점수의 부스터가 되죠. 이렇게 뭐 아이디어 때문에 너무 뭐 걱정이 돼요. 아니면 그런 키워드는 어디서 구하나요? 그 특강은 되게 저렴해요. 가격도. 2만 얼마인가 그래요. 대신에 이제 5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게 힘드시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레벨 6는 있는데 7으로 올리고 싶다. 5일반도 좋고. 뼈 때리는 명언. 김보경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책 드리기로 한 거, 혜진 하트님, 네, 아이디 하트도 있어요. 혜진 하트님 드릴게요. 책. 정말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카페 등등으로, 콤보책으로 공부했는데 점수 나왔어요. 이런 얘기 들려주시면 제가 굉장히 행복하죠. 그리고 책, 나 토스 공부할 거다. 나 신유형 토스 책 필요하다. 이런 분 계세요? 원하시는 분께 책이, 콤보북 책 이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핑크색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디자인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혜진, 제 닉네임 꼭 기억해주세요. I remember. 오케이. 쌈밥정식님, 예파리님, 김보경님, 핑크색 매우 좋아합니다. 량량량님은 필요 없으셔? 량량량님. 와, 핑크 너무 귀엽겠네요. 네. 제가 꼭 핑크로 해달라고. 아, 그때 강남 본사 가서 미리 보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봤어요. 아, 정말요? 공부하고 후기 올려보고 싶네요. 량량량님 필요해요. 네,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해주신 량량량님 책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저 또 라이브 진행할 거예요. 그때 들어오시면 보경님은 보경님 죄송해요. 근데 량량량님이 지금 뭐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다음 기회에 제가 보경님 성함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책을 받으실 때 배송비가 착불이에요. 그거 괜찮으신지 이따가 얘기하면서 토커비 풀친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제인쌤 라이브에서 책 받기로 한 량량량입니다. 이렇게 풀친에 써주시면 안내해 주실 거고 4,500원. 착불비 4,500원이 있다는 거. 네. 제 질문 몇 가지가 넘어갔어요. 량량량님. 정말? 그러면 그 위포트 카페에 질문 게시판에 제인 있어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오케이? 짝짝짝. 네. 자, 여러분 오늘 혜택이 좀 많으니까 토커비 풀친 아래 메뉴 클릭해서 잘 챙겨 받으시고 아무쪼록 토스를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목표를 빨리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랑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곤하세요. 오늘 2일차거든요. 5일 중에 2일차 화요일이니까. 내일은 굉장히 피곤하고 쉬는 시간에 다박 엎드려 있고 그리고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누가 말 걸면 약간 막 짜증날 정도로 그 정도로 피곤한 상태로 공부하고 갑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해 주세요. 저도 꼭 고득점 받을게요. 네, 여러분 열공하시고 목표 달성 응원하겠습니다. 네. 쌈밥정식님 질문? 지금 외근 나서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파트 3으로 문장 50개는 책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강의 수강생들만 받을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방금 아까 요거 얘는 현장 강의 핸드아웃이에요. 현장 강의 핸드아웃. 기출 문제집을 저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콤보북이랑 기출 문제집.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본으로 만든 것을 핸드아웃으로 드리고 있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요약본이 아니라 기출문제집 자체를 이제 파일로 받으실 수 있고. 네, 맞아요. 여러분, 인강 하루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파트 5랑 6 위주로 들으시고 후기 작성하시면 5일 동안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고. 쌈밥 정신님, 네, 해결되셨습니다. 너무 듣고 싶은 강의 1위 무료라니 감격. 예전 5일 완성반 있던 자료랑 지금 교재랑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고, 네, 저의 피와 땀이 섞인 교재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어쨌든 달라졌습니다. 네. 오케이. 현강도 듣고 싶어지네요. 인강 듣고 있는데, 인강 듣다가 현강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인터랙션도 많고 피드백 양이 많기도 하고 또 독하게 하면 인강으로도 점수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오늘도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진희님 질문. 오늘 내일 무료 인강 기간 동안 수강해도 1대1 첨삭 해주시나요? 해드릴게요. 네. 근데 어차피 거기 첨삭이 올리시면서 저는 하루만 무료로 듣는 찐이에요 이렇게 안 쓰실 거잖아요. 그쵸? 첨삭에 대해서는 전 박하지 않습니다. 올리시는 것도 사실 되게 고생스럽고 올려주시면 다 첨삭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후기 쓰셔서 기왕이면 5일치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네. 자료 잘 활용하시고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달성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